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여부, 특혜다 61.7%, 그렇지 않다 29.3%. 바로 이게 민심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아니 뭐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십니까? 이게 회의 진행입니다. 일단 그럼 간략하게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약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얘기를 하려면 위원장인데 회의 진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이라도 잠깐 정회를 해서 정인 참고인 이 부분을 여야 종양 우리 황희 의원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좀 개선된 가운데 우리가 국정감사를 임하는 것이 저는 맞다. 우리가 26일까지 종합감사도 있고 해서 그 사이에 이렇게 절충할 수 있도록 우리 양당 간사께 좀 기회를 좀 주십시다. 이 추미애 장관 건에 대해서는 바로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입니다. 의원님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야 의원님들 보면은 심각한 그 SI 노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장관이나 어떤 기관의 누구 도덕성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검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은 궤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믿는 사람, 당사자 외에 누가 있을까요? 야당이 요구하는 정인 참고인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사위에서 20대 때 일반 정인 참고인 채택 사례 있었습니까? 그만큼 정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뜨뜻하면 왜 수용을 못해요? 재판이나 수사와 관계없는 증인을 좀 요청을 해주세요. 네, 오늘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추미애 전 장관, 법무장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회 국방위, 또 복지위, 법사위까지 온통 상임위마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 좀 이 국회 논란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초에 이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현모 씨라는 이름까지도 공개가 됐는데 이 현모 씨가 이 추 장관과 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 고발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 그리고 아들의 변호를 맡았던 현근택 변호사 이 두 사람을 적시해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당직 사병이 실제로 그 당시 그 사건 당일에 직접 추미애 아들에게 전화해서 왜 복귀하지 않느냐라고 전화 통화를 한 게 사실이고 사실 폭로의 핵심도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폭로가 이루어지고 나서 추 장관이 전화한 적 없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역시도 전화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이 사람이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이라는 걸 입증할 증거까지 제시했는데요. 이 증거가 서울 동부지검 관계자하고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 병장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될까요? 현 병장이 직접 한 건 아니고요. 현 병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직접 이 동부지검 관계자랑 전화를 한 과정에서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맞다라는 점을 이제 검찰 관계자가 직접 확인해 준 걸 아예 자신의 SNS에 녹취록으로 올렸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사실 법적 대응으로까지 이를 키울 생각은 없었는데 지난 5일까지 변호사와 추 장관에게 사과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사과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받아서 그럼 우리는 고소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정리했다는 입장입니다. 내 아들은 이 당직 사병과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 추미애 장관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니다. 내가 당직 사병하고 통화한 게 맞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아마 이 당직 사병 쪽에 건네진 모양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당직 사병이 꾸며낸 단독 범행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고발 대상에서 빠졌어요? 단독범이라고 표현을 했죠. 자신의 SNS에. 그래서 이제 한번 수정을 하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사과한 게 좀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를 해서 빼준 거예요? 고발해서? 예, 그렇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자신에게 직접 사과도 했기 때문에 황 의원이 체면을 내려두고 자신에게 사과하는 용감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황희 의원까지는 고발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서도 추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도 사과만 한다면 법적 대응 안 하려고 했는데 사과 안 하겠다고 하길래 한 거다라는 입장이에요.
왜 사과 안 해요? 하면 되는데.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신의 아들이 직접 이 상황을 인정을 하고 검찰에도 다 소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는 게 그렇게 크게 뭐가 어긋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과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추 장관 측에서는. 예. 자,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 엄마의 발언과는 다르게 그 아들인 서모 씨는 정말 이 당직 사병과 통화를 했을까? 이 당직 사병 현모 씨가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녹취록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얘가 거짓말쟁이로 계속 몰렸었어요. 통화를 한 적이 없다. 1년 25일 날 당직도 아니다라고 해서. 아니에요. 6월 20일 통화한 거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쪽 서씨 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가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어요. 아닙니다. 6월 20일 날 통화했던 거 검찰, 제가 하도 여러분들이 여쭤보셨어요. 이걸 왜 여쭤보지 하면서 사실은 제가 그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 그거 인정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팩트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동부지검 관계자의 육성으로 나왔는데 그 아들인 서 씨가 이 당직 사병인 현모 씨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다 인정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 서 씨가 동부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때 이제 한 얘기 같은데 지난 2017년 이제 6월 20일 날 당직 사병하고 통화를 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걸 동부지검 관계자가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이제 앞서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이 서 씨는 당직 사병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이거하고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게 좀 상당한 파장을 좀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억울하다 이런 글을 추석 연휴에도 SNS에 계속 올렸거든요. 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정황들을 흘리면서 여전히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 다 무혐의로 드러났는데 왜 그러냐. 우리 아들은 정당하게 휴가를 갖고 뭐 대부분 똑같은 일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들인 서 씨가 이 당직 사병하고 통화한 거는 검찰 조사에 인정했다고 하니 추 장관과 이 현근택 변호사는 이 당직 사병에게 사과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추 장관 발언하고 현근택 변호인 발언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사에 자료까지 뿌렸거든요. 그렇지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이 당직 사병, 현병장이죠. 당시에 뭔가 오인 또 추측 때문에 제보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 뉘앙스가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저촉이 될지는 이제 법정에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전혀 아프지 않는데 병가를 갔느냐. 또는 이제 뭐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서 했느냐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검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이제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좀 할 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또 본인도 제소하겠다. 그래서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의 행위는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보수 세력,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 김홍영 검사, 초임 검사 때 부장 검사의 폭언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남부지검에 들렸는데 내일 또 부모들을 또 만나서 위로하겠다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행보로 보이는데 추미애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도 개혁을 해야 되고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고 동시에 문화도 개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길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 길을 위해서 본인은 계속 추다르크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최현미 기자, 추미애 장관의 이 아들인 서 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방금 이제 뭐 당직 사병 현병장과의 전화 통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했다라는 거 외에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에게 자기가 직접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 이런 진술, 그러니까 자신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되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게 이 보좌관, 추 장관의 보좌관과 이 군 장교죠, 지원 장교 실제로 편의를 봐준 걸로 의심되는 이 지원 장교가 몇 번이나 통화를 했느냐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 두 사람 사이에 통화가 했는지 그리고 통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이게 제일 핵심이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통화한 당사자 모두 한 번 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서 씨가 이 추 장관의 아들이
내가 보좌관한테 3번을 얘기했고, 한 번이 아니라 세 한 번? 번이 아니라 3번을 얘기했고, 아마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전화가 3번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아들만 유일하게 3번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번인 거보다 3번인 거면 추 장관 아들 입장에선 더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때는 이제 통화 기록을 다 살펴보지 않았을 때였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서 두 사람 사이에 통화 내역이랑을 확인하니까 정말 한 번이 아니라 3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말보다 추 장관 아들의 이야기가 더 정확했던 거죠. 심지어는 본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를 결정할 때 이 추 장관 아들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의 다른 진술들까지 신뢰를 받으면서 무혐의가 나는데 조금 기여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보좌관이나 관련됐던 대위의 진술보다는 이 추 장관의 아들이 솔직하게 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추 장관 아들의 다른 진술까지도 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뭐 어찌 보면 교훈 아닌 교훈이네요. 검찰 조사에선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다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죄를 경감받을 수 있는 또 그런 길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지금 오후 2시예요. 이제 아마 오후 국정감사가 이제 속개가 됐을 텐데 이거 뭐 증인 채택 여부 두고선 이렇게 계속 옥신각신하다 보면 그냥 끝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입부의 저희 국정감사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뭐 법사위, 국방위, 보건복지위원회 할 것 없이 지금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지금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데요? 그러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이 야당 쪽에서 증인 33명을 신청을 했는데 일부라도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여당은 지금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증인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고요. 또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증인 채택을 두고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야당이 30분 만에 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이 추 장관 아들의 다리 수술을 집도했던 이 의사를 증인을 채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때문에 야당이 지금 동행 명령서를 발부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당하고 또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은 했어요. 이런 증인 채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상임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를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외통위를 제외하고 다른 상임위에서는 전부 추미애 장관 얘기만 계속 나오네요. 이게 법사위, 국방위, 또 보건복지위 뭐 이 상임위들이 한가로운 상임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본질을 좀 다뤄야 되는데 격까지 증인 채택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여당 책임도 크다고 봐요. 중요한 사람 같으면은 좀 인정도 해줘야 되는데 뭐든지 다 막으려다 보니까 야당 좀 반발을 사는 거죠. 저는 과거에는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해서 좀 야당 주장도 좀 받아들여진 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번에 피살된 그 공무원의 뭐 형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 좀 들어볼 수 있지 않나요? 저도 궁금한데요. 그리고 현모 상병 병장 그 추미애 아들하고 통화했다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얘기는 좀 들어볼 만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사람까지 원천 봉쇄를 해버리니까 좀 문제고 또 야당도 정말 본질적인 거 지금 그 북한의 그 대남 위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데 한미 간에 지금 군사훈련 한 지가 지금 오래됐잖아요. 이런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망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들 저 대기업도 이런데 월급 잘 나오는 사람만 모르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좀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좀 진짜 다뤄야 되는데 증인만 갖고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일 기자, 이렇게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싸우는 가운데 당사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추미애 장관. 고 김홍영 검사가 근무했던 남부지검을 또 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일 이제 방문을 하겠다. 내일요. 추석 연휴 때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갔는데 이제 내일 또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 페이스북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다시 한번 내일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던 김웅영 검사를 찾아가서 계속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좀 엉뚱하다라는 비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을 자신의
뭐 양보할 수 없는 근데 왜 사명을 자꾸 생각한 것 같아요. 고 김홍현 검사를 찾아가서 그 검찰 개혁을 얘기해요? 안 김홍현 찾아가고 할수 검사 없어요.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검찰 문화의 희생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초임 검사 시절에 부장 검사가 폭언해가지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그 부장 검사가 어떻게 됐느냐? 해임 조치만 됐고 형사처벌은 받지 지금 않았거든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든지 또 정치 검찰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검찰 문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법과 제도도 바꿔야 된다라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전방에 서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부분에서 명분을 또 얻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의도인 건 다 좋긴 하는데 일주일 만에 또 가는 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